프랑스 최고의 미슐랭 셰프 가문에서 태어난 클로에는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부유한 프랑스 엘리트 남성과의 결혼. 가족은 그녀에게 선택권조차 주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한 한국 남성이 그녀 앞에 나타났어요. 첫 만남에서 그는 꽃도 고급 와인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된장국 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프랑스 전역이 떠들썩했던 이 결혼. 왜 그리고 어떻게 그녀는 한국 남성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프랑스 최고의 요리사 가문에서 자란 내가 한국인과 결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법이죠.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해외 사연도 토리와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 디부아라고 합니다.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나 29년을 살아온 평범한, 아니, 사실 그렇게 평범하지는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3대째 이어온 미슐랭 셰프 가문이에요. 아버지 피에르는 리옹에서 2개의 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시고, 어머니 소피는 프랑스 전역에서 인정받는 파티시에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방은 제 놀이터였어요. 5살 때 처음으로 크레페를 만들었고 10살 때는 이미 가족 식당에서 디저트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대접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가리켜 디부아 가문의 후계자라고 불렀죠. 그리고 저도 그 길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요리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파리와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경험을 쌓은 후 27에 리옹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레스토랑에서 부셰프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슐랭 셰프의 딸로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인 동시에 엄청난 부담이기도 했어요. 매일 완벽함을 추구해야 했고 실수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인생이 바뀐 건 2년 전 우리 레스토랑의 한 한국인 셰프가 연수를 오면서부터였어요. 이준호, 그는 33세의 한식 연구자로 프랑스 요리와 한국 요리의 퓨전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6개월간 우리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외국인 셰프 중 한 명일 뿐이었어요. 사실 조금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준호 씨는 프랑스어가 서툴렀고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몰랐으니까요. 영어로 간신히 소통했지만 주방에서는 오해가 자주 생겼습니다. 마리, 이 소스는 너무 짜요. 어느 날 준호 씨가 제가 만든 소스를 맛보고 한 말이었어요. 프랑스 요리에서 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저로서는 굉장한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더구나 그건 우리 가문의 비밀 레시피였거든요. 당신이 뭘 안다고요? 이건 3대째 내려오는 우리 가문의 레시피예요. 화가 나서 그렇게 대답했는데 준호 씨는 조용히 웃더니 다른 접시를 내밀었어요. 한번 이것도 맛보세요. 제가 만든 한국식 소스입니다. 호기심에 맛을 봤는데 충격이었어요. 짭짤하면서도 단맛과 매콤한 맛이 어우러져 있었고 마지막엔 은은한 감칠맛이 남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맛이었어요. 이게 뭐죠? 한국의 양념장이에요. 간장, 설탕, 마늘, 파, 생강, 고춧가루 등을 섞어서 만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의 요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면 준호 씨는 자신이 만든 한국 음식을 가져왔고 저는 그것을 맛보며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모두 처음 접하는 맛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꼈어요. 프랑스 요리와 한국 요리는 공통점이 많아요. 둘 다 재료 본연의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발효 과정을 통해 깊은 맛을 추구하죠. 준호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는 점점 요리를 넘어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한국의 사계절, 가족 문화, 예의 범절에 대해 들려주었고 저는 프랑스의 역사와 지역별 요리 특색을 설명해 주었어요. 언어 장벽은 여전했지만 주방에서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불의 세기를 조절하고 맛을 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팀이 되었어요. 아버지도 준호 씨의 성실함과 요리에 대한 열정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마리, 그 한국 셰프는 특별해. 요리에 대한 그의 관점이 신선하단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준호 씨는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이번 주말에 리옹 시장에 같이 가보지 않을래요? 현지 식재료를 더 알고 싶어요. 단순한 동료로서의 제안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말 아침 우리는 리옹의 유명한 폴 보키즈 시장을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준호 씨는 모든 것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질문했고 저는 기쁘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샤르투리예요. 프랑스의 전통 소시지와 햄을 모아놓은 거죠. 와, 한국의 수제 소시지인 순대와 비슷하네요. 그날 우리는 시장에서 산 식재료로 함께 요리를 했어요. 준호 씨는 한국식 불고기 마리네이드로 프랑스 소고기를 재워 구웠고 저는 프로방스 허브로 한국식 나물을 무쳤습니다. 두 문화가 만나 탄생한 우리만의 요리였죠. 식사를 하며 와인 한 잔을 마시는데 준호 씨가 불쑥 물었어요. 마리, 한국에 와본 적 있나요? 아니요, 아시아는 일본과 태국에만 가봤어요. 언젠가 한국에 와서 진짜 한식을 맛봐야 해요.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그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죠. 좋아요, 약속이에요. 그때는 그저 가벼운 대화라고 생각했는데 그 약속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준호 씨와의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그에게 점점 더 끌리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진지함, 요리에 대한 순수한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저를 매료시켰어요. 준호 씨는 주방에서 가장 낮은 직급의 주니어 셰프들에게도 항상 존중을 표했고 바쁜 서비스 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레스토랑 마감 후 모두가 떠난 주방에서 둘만 남아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피로에 지친 저는 실수로 손을 베었고 준호 씨는 즉시 달려와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주방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싸고 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단순한 동료 의식 이상의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준호 씨는 저에게 한글로 쓰인 작은 노트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한국어로 빨리 나아요라고 쓴 거예요. 회복을 빈다는 뜻이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에게 프랑스어를, 그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죠.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준호 씨는 서울에서 자랐지만 할머니가 전라도의 작은 마을 출신이셨고 그곳에서 전통 한식을 배웠다고 했어요. 대학에서는 식품 영양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여러 한식당에서 일하다가 한식의 세계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답니다. 한식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이에요. 발효식품이 많고 채소 위주의 반찬이 풍부하죠. 하지만 세계에서는 아직 불고기나 김치 정도만 알려져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식의 다양성과 깊이를 알리고 싶어요. 그의 꿈과 열정에 감동받았어요. 저 역시 제 가문의 요리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준호 씨의 연수 기간은 6개월뿐이었고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더구나 제 가족, 특히 아버지는 뒤부와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인 제가 외국인과 진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이, 내가 그 한국 셰프와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구나.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사무실로 불러 말씀하셨어요. 준호는 훌륭한 셰프예요, 아버지. 우리는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물론 그는 재능 있는 요리사야. 하지만 그건 일일 뿐이야. 너는 이 레스토랑의 미래란다. 뒤부와 가문의 전통을 이어갈 사람이지.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우리 가문의 전통과 유산을 소중히 여겼지만 준호 씨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준호 씨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을 때 그는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말이, 당신의 가족 전통을 존중해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우리가 서로의 요리를 발전시킬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실망스러웠어요. 준호 씨는 우리의 관계를 단순한 직업적 교류로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미슐랭 평가단이 방문하는 날이었죠. 모두가 긴장한 가운데 준비하던 중요한 디저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냉장고 온도 조절 실패로 크렘 브릴레가 제대로 굳지 않은 거예요. 패닉 상태에 빠진 저를 보고 준호 씨가 다가왔어요.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한국에 식혜라는 디저트가 있는데 쌀로 만들고 달콤하면서 청량감이 있어요. 지금 재료로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었기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재빨리 새로운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 프랑스 바닐라 크림에 한국식 쌀 푸딩을 결합한 독특한 디저트였어요. 놀랍게도 그 디저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미슐랭 평가단은 독창성과 맛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아버지도 무척 기뻐하셨어요. 말이 내가 이런 창의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날 밤 축하 파티에서 아버지는 준호 씨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준호 씨는 레스토랑 테라스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별이 총총 빛나는 밤하늘 아래 준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이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에게 끌렸어요. 당신의 열정, 재능, 그리고 그 강인함에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족, 이곳에서의 당신의 위치가 있잖아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럼 저도 함께 가면 되지 않을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 진심이었습니다. 준호 씨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하지만 당신의 모든 것이 여기 있잖아요. 가족 레스토랑. 요리는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라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어요. 준호 씨의 연수 기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우리의 관계를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미래를 함께할지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친구 줄리앙은 저의 고민을 들으며 조언해 주었어요. 말이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방법은 찾아질 거야. 하지만 신중해야 해. 이건 단순한 결정이 아니잖아. 줄리앙의 말이 맞았어요. 이건 단순히 사랑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정체성, 가족의 유산, 그리고 미래의 꿈에 관한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준호 씨의 연수 기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가족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기로 한 거죠. 하지만 그 전에 준호 씨가 정말 저와 같은 마음인지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준호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당신은 정말 저와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아니면 이건 그저 짧은 인연일 뿐인가요? 리옹 강변을 거닐며 던진 제 질문에 준호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말이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너무 많은 장벽이 있어요. 준호 씨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시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서 왔고 각자의 삶과 꿈이 있었으니까요. 어떤 장벽이요? 우리가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가족은 당신이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길 원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제 꿈을 이루고 싶어요. 당신이 한국에 온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간다면 가족 레스토랑,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그건 정말 큰 모험이었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아직 제가 외국인과 결혼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거예요. 특히 어머니는 전통적인 분이시라. 준호 씨의 말에 깊은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두 문화 사이의 차이, 가족들의 기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요. 요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제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하고 준호 씨를 찾아갔어요. 준호 씨,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준호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도 밤새 같은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말이 정말요? 당신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어요. 당신의 가족을 설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날부터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가족에게 우리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준호 씨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는 제가 단기간 한국을 방문해 그의 가족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두 나라를 오가며 우리의 꿈을 함께 이룰 수 있을지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제 가족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특히 아버지는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마리, 넌 뒤부와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야. 내가 한국으로 가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되지? 3대에 걸쳐 일구어온 우리 레스토랑은? 아버지, 저는 요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문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어요.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알겠지만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니? 문화적 차이는 생각보다 크단다. 언어도 생활 방식도 완전히 다르잖아. 가족들의 반대는 예상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호 씨는 제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설득하려 노력했어요. 그는 정중하게 아버지에게 시간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뒤부아 씨, 제가 마리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리의 재능과 가문의 전통을 존중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냉정하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딸에게 진심이라면 그녀가 여기서 이루어야 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해야 하네. 그날 밤 준호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마리, 내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당신은 여기 남아 가족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1년만이라도요. 그동안 저는 서울의 프랑스 마이너스 한국 퓨전 레스토랑을 준비할게요. 당신이 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준호 씨의 제안은 현실적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대신 천천히 가족들을 설득하고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저도 한국어를 더 공부할게요. 준호 씨가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그를 배웅하며 마지막 포옹을 나눴습니다. 이별은 가슴 아팠지만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꼭 다시 만나요, 마리. 우리는 반드시 해낼 거예요. 준호 씨가 떠난 후 레스토랑 일에 더욱 열심히 매진했습니다. 한국 요리에 대해서도 독학하기 시작했고 매일 밤 준호 씨와 영상통화를 하며 한국어도 배웠어요. 가족들, 특히 아버지는 제가 준호 씨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지만 제 일에 대한 열정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인정해 주셨습니다. 한국 발효기술을 프랑스 요리에 접목한 새로운 메뉴들을 개발했고 손님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아버지도 점점 제 요리 방향성에 흥미를 느끼셨고 때로는 준호 씨와의 영상통화에 잠깐 참여해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한국 방문을 결심했어요. 2주일 휴가를 내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준호 씨를 만났을 때의 그 설렘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말이 드디어 왔군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서울에서의 나날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준호 씨는 한국의 음식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유명 레스토랑, 그리고 시골의 장독대까지 다양한 곳을 데려다 주었어요. 특히 전라도에 있는 그의 할머니 집을 방문했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말씀드렸던 프랑스에서 온 말이에요. 준호 씨의 할머니는 말씀은 없으셨지만 손짓으로 저를 부엌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김치 담그는 법부터 된장찌개 끓이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요리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나눌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당신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모든 사람을 요리 실력으로 판단하거든요. 준호 씨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요리가 정말 국경과 언어를 초월하는 소통수단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의 부모님을 만나는 일은 그리 순탄치 않았어요. 특히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외국인과 진지한 관계를 맺는 것에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정착하길 바랐는데 당신은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준비해간 한국어로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한국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 씨와 함께하는 삶을 진심으로 원해요. 식사 시간에 제가 준비한 프랑스식 코스 요리를 대접했는데 다행히 준호 씨의 가족들이 맛있게 드셨어요. 식사 후 준호 씨의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요리 솜씨가 대단하군요. 우리 아들이 당신을 만나 행복해 보여서 기쁩니다. 그 말씀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완전한 수용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은 열린 것 같았으니까요. 한국에서의 2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준호 씨는 자신이 준비 중인 레스토랑 공사 현장을 보여주었어요. 여기가 우리의 미래가 될 곳이에요. 프랑스와 한국의 맛이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 될 거예요. 그곳을 보며 처음으로 구체적인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죠. 바로 제 가족의 진정한 이해와 수용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저는 결심했어요. 준호 씨의 한국 요리와 제 프랑스 요리가 어우러진 특별한 디너를 준비해 가족들을 초대하기로 한 거죠. 음식을 통해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한 끝에 가족 디너 파티를 열었어요. 테이블에는 불고기 소스로 맛을 낸 비프 부르기뇽, 김치를 활용한 프랑스식, 그라탱, 된장을 곁들인 생선 요리 등 한국과 프랑스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요리들을 차렸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맛이구나. 아버지가 첫 한 입을 드시고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니도 형제들도 모두 감탄하며 음식을 즐겼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어요. 가족 여러분, 이 요리들은 제가 준호와 함께 꿈꾸는 미래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가문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싶어요. 준호와 함께라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말이 내가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니. 솔직히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감정이라 생각했단다. 하지만 오늘 이 요리들을 맛보고 내 눈에서 빛나는 열정을 보니 이건 단순한 연애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알겠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그토록 기다려온 이해의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레스토랑은 어떻게 되는 거니? 그 질문에 제가 준비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1년에 6개월은 여기서 6개월은 서울에서 지내며 두 곳의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준호와 함께 여길 이용해도 한국-프랑스 퓨전 레스토랑을 열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뒤부와 가문의 요리 세계가 더 넓어지는 거지. 그날 밤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선택을 존중해주기로 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 씨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가족이 우리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대요. 영상통화 너머로 준호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마리,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저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당신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받으셨대요. 그리고 우리 레스토랑 오픈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과 요리에 대한 열정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거리와 문화적 차이, 가족들의 걱정. 모든 것이 장애물처럼 느껴졌지만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준호 씨와 저는 3개월 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준호 씨가 프랑스를 방문했고 특별한 목적이 있었죠. 바로 제 아버지를 정식으로 만나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준호 씨는 한국의 전통적인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아버지를 대했고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준호 씨가 불어로 직접 준비한 짧은 연설이었어요. 뒤부아 씨, 당신의 소중한 딸마리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마리의 재능과 꿈을 존중하며 그녀가 요리사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그녀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버지는 준호 씨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사랑이 두 나라의 요리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길 바란다. 말이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구나. 그날 저녁 우리 가족과 준호 씨는 함께 요리를 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는 준호 씨에게 뒤부아 가문의 비밀 소스 레시피를 가르쳐 주셨고 준호 씨는 한국의 발효 기술을 시연했습니다. 요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시간이 흘러 준호 씨의 레스토랑 하모니가 서울의 문을 열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공간은 개업 첫날부터 큰 화제를 모았어요.
저는 프랑스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건너가 준호 씨와 함께 레스토랑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적응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언어 장벽은 여전했고 음식 재료와 조리 방식의 차이, 그리고 문화적 충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의 따뜻한 배려와 가족들의 지원 덕분에 점차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갔어요. 특히 준호 씨의 어머니 김미영 여사는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셨지만 제가 한국 요리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미영 여사는 저에게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등 한국 전통 요리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 대가로 프랑스 디저트와 소스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마리아, 내 손맛이 점점 한국 사람 같아지는구나. 우리 준호가 복이 많은 아이야. 미영 여사의 그 말씀이 제게는 정말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하모니 레스토랑은 개업 6개월 만에 서울에서 가장 핫한 다이닝 스팟으로 자리 잡았어요. 한국의 식재료로 만든 프랑스 요리, 프랑스 조리법을 응용한 한국 요리 등 두 문화의 장점을 살린 메뉴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유명 음식 평론가가 레스토랑을 방문했어요. 그는 우리의 스토리와 음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렇게 평했습니다. 하모니는 단순한 퓨전 요리를 넘어 두 문화의 진정한 대화를 보여준다. 이곳의 요리에서는 마리 셰프의 프랑스적 섬세함과 이준호 셰프의 한국적 깊이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 리뷰 이후 레스토랑은 더욱 유명해졌고 해외에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아시아 베스트 레스토랑 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누렸어요. 성공이 찾아오면서 저희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바로 리옹에도 하모니의 자매 레스토랑을 여는 것이었죠. 제 가족의 레스토랑 옆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1년의 절반은 서울에서 절반은 리옹에서 지내며 두 곳을 번갈아 운영하는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과 리옹 두 도시에서 각각 작은 예식을 치르기로 했어요. 먼저 서울에서는 한국 전통 혼례를 올렸습니다. 화려한 색의 한복을 입고 예식을 치르는 동안 제 마음은 새로운 가족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준호 씨의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오래된 놀이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결혼할 때 받은 거야. 이제 내가 가져가렴.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만은 온전히 전해졌습니다. 한 달 후 리옹에서의 결혼식은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진행되었어요. 준호 씨는 완벽한 턱시도 차림이었고 저는 어머니의 웨딩드레스를 리폼해 입었습니다. 프랑스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서 오신 준호 씨의 가족들까지 모두가 모여 우리의 사랑을 축하해 주었어요. 준호 마리, 두 사람의 앞날의 건배. 아버지의 건배사에 이어 준호 씨의 아버지도 떨리는 목소리로 프랑스어와 한국어가 섞인 축사를 읽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졌지만 요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네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모니가 아닐까 합니다. 결혼식 만찬은 물론 저희가 직접 메뉴를 구성했어요. 한국의 전통주와 프랑스 와인이 어우러진 페어링, 불고기 소스를 곁들인 웰링턴 비프, 송이버섯을 넣은 된장 리조또 등 두 나라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요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결혼 후 저희의 꿈대로 리옹에도 하모니 자매점을 열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에게 정통 한식을 소개하고 한국에서는 정통 프랑스 요리를 알리는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1년에 6개월씩 두 나라를 오가는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서로 다른 문화와 요리를 경험하며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희에게 작은 딸이 태어났습니다. 소피라는 이름의 우리 딸은 두 문화를 모두 배우며 자라고 있어요.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배우고 크레페와 김치를 같은 식탁에서 즐기는 아이죠. 엄마, 오늘은 할머니한테 김치 담그는 법 배웠어요. 아빠, 오늘은 프랑스 할아버지가 크림소스 만드는 법 알려주셨어요. 소피가 신이 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 이루어낸 우리 가족의 특별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저희는 서울과 리옹을 오가며 두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가끔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충돌도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요리에 대한 공통된 열정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딸이 한국인과 결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두 세계의 아름다움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 결혼 이야기를 넘어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요리처럼 인생도 다양한 재료들이 어우러져 더 풍요롭고 깊은 맛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경계와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문화적 차이, 언어의 장벽, 가족들의 걱정. 그 모든 것을 넘어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이제 저희의 꿈은 더 커졌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요리 문화를 더 널리 알리고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딸 소피가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품은 사람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프랑스 셰프 가문의 딸에서 한국 요리사의 아내로, 그리고 이제는 두 문화를 잇는 요리사로 거듭난 제 여정이 누군가에게 용기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다면 그 어떤 경계도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요.